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방송을 해드렸는데 말이죠. 또 소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은 여러분께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이제 핵잠 문제, 그리고 이제 3,500억 불 요 문제, 그리고 이제 쌀과 쇠고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도체 문제. 그런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보면은요, 현재 상태가 이슈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상황에 와 있고, 워딩, 즉 표현의 문제까지는 진도를 못 나가고 있다. 이러면서요, 제일 갈등 요인이 핵잠이다. 그런데 핵잠은 본래 이재명이는 우리 한국에서 이거를 건조하는 걸로 분명히 얘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도 이제 이런 그 공동 문서 이런 걸 많이 이제 써보고 보고 옆에서 많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슈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단계다. 그러면 관세 협상에도 말이죠. 많잖아요. 자동차 관세, 그다음에 소고기 문제, 그다음에 쌀 문제, 반도체 문제, 의약품 문제 뭐 많아요. 그리고 또 소급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요런 이제 이슈를 지금 이제 그 서로가 아이덴티파이 이 이슈를 이렇게 다루자 해야 되는데 이게 이슈가 맞잖아. 이 이슈는 지금 현재 어느 상태에 와 있지? 여기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상태에 와 있지? 이거 버벌리 말로서는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워딩 표현의 문제를 가지고 전혀 거기에는 착수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한미 관세 협상 또 안보 문서와 관서와 관세 관련된 문제가 둘 다 첨예하게 지금 대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 용산 대통령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관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핵잠 문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잠도 말이죠. 지금 건조를 우리 측에서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입장을 싹 다 바꿔버렸잖아요. 무슨 소리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라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측에서는 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고 연료는 미국이 공급한다. 당연하죠. 이 얘기는요, 이재명이가 요구한 연료 재처리 권한을 달라. 그냥 폐연료봉 재처리를 해야 거기서 이 플루토늄 원료와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돌려야 되거든. 그래서 농축도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건데 둘 다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거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잠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을 좀 핵잠 활동을 우리가 견제, 대응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시진핑으로부터도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하나가 못 나오는데도 이 핵잠 문제예요. 그러면 이재명이는 어마어마하게 국가안보에 손실을 준 거예요. 왜 중국과 북한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느냐. 이게 이제 하나 있고, 그렇죠? 예. 그걸 공개적으로 거론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실패한 것이고요. 요렇게 괜히 말이죠. 이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연료 재처리 권한을 달라. 그리고 이제 농축 권한도 달라. 이거는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집요하게 얘기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핵잠 문제도 지금 이제 쭉 연역을 거슬러 올라가면 YS 때부터 이거를 거론해 왔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요 이제 핵 연료 사이클에 맞춰서 우리가 좀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를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요청을 해왔어요. 이게 새 것이 아니야. 근데 괜히 공개적으로 그것도 말이죠. 트럼프한테 당신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까지 하면서 아니 상대 정상한테 그것도 다른 정상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트럼프한테 잘 보여도 싫다는데 무슨 뭐 금관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는 이 무궁화 배 훈장을 주고 이런 거 해도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 한마디가 싹 다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이재명의 외교 무능이다. 무책임이다. 외교 이거는 참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워딩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형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야, 이거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관세 문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 성명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는요, 팩트 시트를 발표를 했어요. 백악관에서는 이미.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그런데 백악관 팩트 시트가 이미 공개적으로 다 돼 있다. 이 얘기는요, 미국이 발표한 팩트 시트를 더 이상 고치지 않겠다는 압박의 신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미국이 그냥 미국입니까? 장난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팩트시트까지 발표했는데 그 팩트시트 내용을 뜯어 고쳐?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겠어요? 절대적으로 못 받죠. 어마어마한 이건 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지율이 36, 7%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국내 정치적인 이 어려운 국면을 이 한국으로부터 돈을 뭐 3,500불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트루스 소셜에 9,500불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 미국이 백악관에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팩트 시트를 뜯어 고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인트 공동 이 설명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이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현지 파동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어제 저녁 때 그래도 그야말로 국감이 마지막 순간에서야 야 너 용산 대기해. 강원도 불난 거 내가 혼자 갔다 올게. 야 언제부터 그렇게 김현지를 국감에 내보내려고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대국민 사기 쇼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어제 여러분께 평가를 해드렸는데 지금 천하람, 그 다음에 신동욱, 송원석, 장동혁 일제히 우리 야권에서 어제 이재명의 이 발언을 맹공하고 나섰어요. 좋게 얘기하면 굿캅, 배드캅, 천하람이가. 여기 짜고 치는 고스톱, 송원석, 그 다음에 신동욱, 그리고 장동혁은요. 오늘 이제 그 간담회를 가졌는데 주민들하고 부동산 문제. 이거를 간담회 갖고 나서 거기 방명록에다가 지금은 바보야. 지금 현지가 아니야. 부동산이야. 이런 식의 지금 부동산이 문제다. 현지가 문제 아니고 부동산이 문제다. 이렇게 방명록에 글을 써왔어요. 이 얘기는 지금 뭡니까? 지금 김현지 때문에요. 부동산의 어마어마한 실책. 아니 지금 매물이 다 식정되고 부동산 값은 이미 올라가 있고 부동산 값 올라가니까 전월세까지 지금 올라가 있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자 여기가 이 부동산 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부동산은요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임기는 지금 4, 5년 남았지만은 내년 지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현지 때문에 잠겨버렸어. 그러니까 장동영이가 약은 거죠. 이거는 지혜로운 것이죠. 현지가 문제가 아니야. 부동산이 문제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선 때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그랬잖아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경제가 빵, 부동산 이런 거 아니에요. 요 대목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방명록에 장동희가 그 얘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이 꺼진 듯한 이 부동산 문제. 그렇지만 우리 민생경제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다시 불을 지르는 기름질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작전을 잘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다음 정청래하고 한동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청래가 말이죠. 용산으로부터 공개적인 경고를 받았잖아요. 네 멋대로 그래 재판중지법을 만든단 말이야. 내 재판은 재판중지법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해. 헌법 80조도 알아? 84조? 이거에 의하면 진행되는 재판도 중대하게 되어 있는데 왜 별도로 재판중지법을 만들어서 왜냐면 난리를 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질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가 꼬리를 바싹 내렸습니다. 그래서 9일날 정청래가 대표 취임 100일이 되는데 이 100일이면 이제 잔치해야 되잖아요. 100일 잔치. 우리 사람은 100일 잔치잖아요. 100일 잔치 기념 기자회견을 가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 용산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용산이. 그래서 이거를 안 하겠다. 그러면서 에이펙 성과를 지금 자랑하고 있고 등등 이 명비어천가 노래를 부르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청래가 꼬리를 바짝 때리고 있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이 한동훈이가 정말 야권으로부터 여권으로부터 완전히 협공을 받는 상황이 있어요. 이미 해병대 특검에서 이 한동훈이를 여러 차례 불렀어요. 안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출국 금지 조치까지 시켰는데 이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근데 이제 한동훈의 시종일관 주장은 그거 해병대 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시킨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내가 이미
이 법무장관직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일인데 무슨 이런 엉터리 수사를 하느냐? 해병대 특검을 지금 직격하고 나왔지만요. 해병대 특검에서는 무슨 소리야? 예. 그래서 해병대 특검하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한동훈이하고 정면 충돌하는 사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요. 네, 우선 이 관세 협상, 지금 안보 협상 요 관련해서 지금 최종 조율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가 될지 언제가 될지 특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잠 문제가 가장 중요한 갈등 이슈가 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안보 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언제 발표가 나올지 특정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최근에 와서 미국 유관부서에서 리뷰하는 과정이 있고 일부 부처 의견을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다. 우리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요. 단정적으로 말을 못한다.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협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이슈들을 아이덴티파이한 정도이지 표현을 놓고 주고받는 단계까지 가 있지 않다. 이 얘기는요.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만들려면 표현이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슈가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표현에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표현을 놓고 주고받는 단계가 아니다. 이 얘기는요. 완전히 지금 파급 직전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만일 우리 주장대로 종래로 들어간다고 하면 결정이 빨리 될 수 있고 대본안을 놓고 다시 해야 한다면 오늘 내일 모레도 안 될 수 있다. 종래 어느 시점에 낙관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자, 종래 어느 시점에 낙관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원래 이게 타결됐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2, 3일이면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 3일 원래부터 낙관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에이펙 회담 때문에 어거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 이거가 대국민 사기극의 일환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 관세법, 관세 협상 내용이 미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미 재무부는 낙관적, 그리고 미 백악관은 좀 비관적 이런 평가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이 정책이 우연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그러면 한미 이 합의도 다 무효가 되는 거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우연이 돼서 속수무책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같지는 않다. 우연 판결이 나오면 바로 무효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미 말이죠. 미 행정부는 이 백악관에서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별도 대안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잠 관련 문과 트럼프와 관련해서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싹 다 커버한다. 그러면서 정상 간 논의에서 핵잠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를 했고 우리 기록에도 보면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까지도 있다. 자,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래서 얘기했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예, 동의하지 않았으면 트럼프 지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원래 멋대로가 트럼프의 장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그건 우리 필라 있는 조선소에서 짓는 거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연료는 미국이 공급,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 그리고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버지니아급, 이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는요, 버지니아급은요, 지금 이제 농축 우라늄도가 90%가 넘어요. 그거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가격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2배 이상이나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 수역 지형에 맞는 우리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말이죠. 예, 구체적으로 이제 선체하고 원자로는 우리가 만들고 우라늄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정부 입장. 이 얘기는요. 농축 우라늄 권한을 우리한테 안 주겠다는 겁니다. 저농축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핵체 연료 처리 권한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보면은요. 완전히 미치는 장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 핵잠 문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확정이 안 됐고
확정이 안 됐고, 이 어디서 문제가 정말 이번에는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용산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통상무역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없고 안보 분야에서 논의가 다시 열리고 있다 하는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할 말이죠. 이걸 어떻게 믿냐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현지 이제 대기시킨 거 제가 그랬잖아요. 김현지 문제가 뭐 어제 나왔습니까? 언제부터 김현지 국감 출석 문제가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국감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용산에 대기하라. 이거는 그야말로 쇼죠. 쇼. 대국민 사기 쇼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기 쇼라고. 이거를 갖다가 천안함이는요. 굿값, 배드값 역할을 서로 나눠 하는 거다. 민주당이 배드값 역할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이재명은 국값 코스프레를 한 것이다. 예.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체면치레 정도는 한 것인데 그러나 체면치레 효과는 없다. 내보낼 생각이었으면은 그냥 총무비서관 자리에 놔두면 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보여주기식 쇼 때문에 용산 이재명이는 신용을 싹 다 까먹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말이죠. 요와 관련해서 짜고 치는 것이다. 국회가 합의하면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회가 합의를 안 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이 오케이 해야 오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부르면 간다라는 표현은 말장난이다. 대통령실은 가겠다는 의사를 보여도 민주당이 우리가 절대로 안 부릅니다. 라고 서로 교감이 있었던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송원석도 어제 배치기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송원석이하고 이기현하고 민주당 짜고 치는 고수비다. 예. 어떻게든 김현지만은 꽁꽁 감추겠다는 꼼수와 반칙이 난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김현지는 이제 부르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 한동훈 관련해서 지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한동훈이는 지금 이제 본인이 우편물을 받았다. 우편물을 받아서 출국 금지된 것을 알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이가 말이죠. 이건 정치적 수사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은 법무장관이 아니었음에도 사실관계조차 틀린 엉터리 고발장에 근거해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세항에서 사세행 여기에서 고발 조치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이가 얘기한 걸 보면요. 지금 이제 이 해병대 특검에서 이명현 특검이 수개월간 출국 금지하고 출국 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법무부 우편 통지를 어제서야 확인했다. 그래서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출국 금지 기간 연장 통지서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1일, 10월 1일부터 출국 금지 기간을 10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연장했어요. 근데 이제 5일 통지서를 수령했다는 요거를 감안하면 지난 한 달간 출국 금지 사실을 사후 통보받은 셈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상 출국 금지는 1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는요, 이거는 사실관계도 틀린 엉터리 부당한 출국 금지다. 자, 그래서 지금 친정권 고발 정부단체인 사세형이 오래전에 근거 없이 고발한 것이 출국 금지의 이유라고 한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고발 내용과 달리 본인은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 당시에도, 즉 2014년 3월에도 인사 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인 2014년도 1월에도 법무장관이 아니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서든 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해서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 뭐든지 할 테면 해보라. 이런 지금 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특검에서는 말이죠.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강제로라도 부를지 안 부를지, 요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런 반발에 대해서 한동훈이를 갖다가 수사할 계획은 없다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놨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이 정청래가 꼬리를 바짝 내렸습니다. 정청래가 꼬리를 바짝 내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래서 지방을 돌면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는데 현장 최고위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정부 자산
이 매각행위, 이것도 이제 매국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5.18 묘지를 참배한 것도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하든지 아니면은 5.18 추모하는 분들과 손절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하라.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산업, 이거를 갖다 이재명 정부 핵심 미래 성장으로 키우겠다. 이런 점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재판정지법 가지고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몸을 바짝 낮춘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그래서 말이죠. 최근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지난 4일날 시정연설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싹 웃으면서 악수하는 요 사진을 페이스북까지 올려가지고 오늘의 포토 저녁이다 이렇게 썼고 4일날에는 5일날에는 에이펙 성과 그리고 이제 관대 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9일날에는 취임 간담회는 안 열고 대신에 용인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를 방문해서 봉사활 활동을 하고 소방서를 격려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매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굳이 형식의 얽매인 기자간담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정청래 측근인 장경태가 지금 이제 용산에 들이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용산의 재판중지법 브리핑은 반박이 아니라 오히려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나는 용산 출정소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고 저희는 락을 부르는 것이다. 제가 최고위원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간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아서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장경태가 대신해서 명백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